안녕하세요. 용한사주 용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좀 듣고 나시면 아마 사주를 혼자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게 뭐냐면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라고 하는 한자거든요.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그리고 태어난 시를 상징하는 각각의 기둥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팔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기둥에 채워져 있는 두 글자씩을 얘기하는데 내 사주팔자라고 하는 걸 딱 펼쳐보면 그렇게 8글자가 펼쳐져 있습니다. 팔자라고 하는 게 뭐 내 팔자대로 산다, 그 팔자소관이지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된 그 팔자가 맞습니다. 이 8개의 글자 안에 내 인생과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고 표현해서 이 팔자라는 단어 자체가 운명을 상징하는 고유명사처럼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주팔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8개의 글자는 어디서 올까요? 이 바로 하늘의 기운을 상징하는 천간 10글자와 그리고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 지지 12글자의 조합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조합을 해보면 갑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해까지 총 60개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기둥에 이 60가지 글자들을 배치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내 사주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각각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상으로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을 상징하는 기운과 땅을 상징하는 기운이 두 글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늘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기둥이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60개의 조합을 8개의 글자로 나타낸 이 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분의 운명을 표현한 암호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주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호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표를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어렵게 해석할 수도 있죠. 사실 방탈출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답이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답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풀이의 매력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해석부터 복잡한 해석까지 자기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본인 사주를 분석해 보실 때 가장 먼저 하실 만한 것들은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8가지 글자를 딱 보게 되면 뭐 그림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한자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 같은 거를 보시고 내 사주에는 토가 많아, 무슨 목이 많아, 금이 많아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내 일주나 그런 월주에 써 있는 한자를 보면서 그 한자를 직접 입력해서 검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챗 GPT나 이런 구글 검색만 잘 해보셔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해석이 아니라면 간단한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기초적인 단계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자기 사주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을 해 보셔도 꽤나 재밌는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본격적인 사주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연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기의 조상의 기운을 얘기를 하고요. 월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모, 그리고 일주라고 하는 것은 나, 그리고 시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후손에 대해서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운명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의 일주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든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보시든 이렇게 하면서 나의 일주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영향을 갖고 있으며 어떤 방향이 펼쳐져 있구나 이런 걸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정도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사주풀이에 좀 과장을 해서라도 80% 정도는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주 상담가 분들을 만나셔도 대부분이 이 일주풀이를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충분히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밖에 얘기를 해주지 못하는 분들을 만난다면 그런 분들은 넘어가시고 다른 분께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서 사주 분석 그리고 사주 해석에 대한 제일 심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원령 분석에 대해 잠깐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 원령 분석이 뭐냐면 태어난 달에 대해서 이 나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태어난 달을 왜 분석하냐고 물으신다면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게 태어난 달이라고 하는 월주는 보통 부모를 상징한다고 했죠. 이 부모를 상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똑같이 추운 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여름의 추운 날과 한겨울의 추운 날은 굉장히 온도차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여름에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라고 하는 그 날씨와 한겨울에 와 오늘 진짜 춥다 라고 얘기하는 날씨의 온도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한여름에 추운 날은 겨우 한 10도 내외라든가 한 봄 정도의 날씨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한겨울에 추운 날씨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까지 간 엄청 맹추위일 수도 있죠. 즉 같은 날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월의 영향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주에서는 태어난 달을 부모라고 하는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태어나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대상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월을 보통 부모라든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뿐만 아니고 형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친구 관계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원령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즉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부모라고 하는 상징을 넘어서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검토해보는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주를 좀 공부하던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가장 영향을 받은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 재벌가와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었던 사주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사주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이 원령 분석을 중요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단순히 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더 성장하는 데에는 이 주변의 텃밭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밭에 정말 좋은 소나무를 갖다 키워봤자 소나무는 죽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밭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잡초도 엄청나게 크게 자랄 수 있다, 뭐 이런 원리겠죠. 그래서 원령 분석은 사실 나뿐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 사주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고급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사주를 보러 갔는데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사주 전문가를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원령 분석이라고 하는 게 좀 깊이 있고 수준 있게 이루어지려면 내담자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사람만 자체를 가지고서는 조금 알기 어렵고요. 이분의 뭐 그런 인간관계, 그리고 성격도 알고, 그리고 가족관계 같은 것도 좀 더 세심히 알아야 더 깊은 내용을 얘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사주의 성분을 분석한다거나 나의 일주를 분석하는 수준이 굉장히 간단한 수준의, 간단한 수학으로 치자면 사칙연산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 원령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라든가 미적분해에 해당하는 좀 고급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사주 분석이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단순한 사칙연산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필수적인 계산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단순한 분석들은 사주에 있어서 되게 전반적인 해석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만 아셔도 혼자 내 사주를 분석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냐? 사실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는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기술은 여러분이 정말 힘든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사주를 세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마이타로 앱에서도 사실 재벌처럼 사주 읽기라고 하는 콘텐츠로 이 원령 분석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사주 분석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넷으로 먼저 사주 같은 걸 분석해보고 나 이런 내 사주 이게 좀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좋은 심화 콘텐츠에 해당합니다. 내 사주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대상을 바탕으로 사주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 사주에 대한 좀 더 앞으로의 영향력, 그리고 내 사주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원령 분석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아마 전문적인 사주 상담가들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도 이걸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마이타로 앱으로 한번 보시고 나서 전문적인 상담가분들을 만나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원령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나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에 해당해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내가 조금 사주를 내 스스로 볼 줄 안다, 아니면 다른 컨텐츠들을 좀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까지 좀 다 이해가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명하신 사주 상담가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추천할 만할 것 같네요. 만약 사주를 보러 가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선생님을 만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만 알면 아마 혼자 스스로 사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